뭐 수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 일간별로 병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는 무토일간한테는 이렇게 편인이죠, 그렇죠? 편인이 되고 오화는 이제 정인도 되고 맞죠? 정인도 되고 화토를 같이 보니까 화토 동법이니까 정인 양인이 되겠습니다. 정인 양인이 같은 화토 동법이라고 하더라도 십성을 대입을 하면 조금 이제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정반대의 성향이 있어요. 정인적인 기질하고 또 양인적인 기질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편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편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도식 작용을 한번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화에서는 정인이죠. 정인은 기본적으로 관인상생의 어떤 통로가 되고 나를 생하는 에너지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작용이 이렇게 많다라고 봐지는데 이 양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오중에는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특히나 무토일간한테는 요 중기로 들어있는 기토 오화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정미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토가 기본적으로 겁재작용을 하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천을귀인 작용도 하고 겁재작용도 하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화토동법으로 병화일간이 정화일간이 식상이 강해졌다라고 하면 여기는 겁재가 강해지는 거예요. 겁재가. 그러면 편간이 천간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물상으로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양대 양으로 들어와 가지고 편인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식 작용을 한다. 우리가 도식이라는 거는 밥식자를 써서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산 수단이 되죠. 총괄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식, 밥그릇 이해하기 쉽게는 밥그릇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어떤 건강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명 같은 경우는 자식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아랫사람 수하에 대한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벤트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화가 와서 신금하고는 이렇게 합을 하고 전 시간에 몇 번 살펴봤죠. 신묘나 뭐 신사나 이렇게 천간에 신금이 지지의 뿌리 기반이 약하게 들어있는 경우는 병호가 들어오는 병호가 강하기 때문에 신금이 어떤 형태로든 제 역할이나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신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금은 이게 양대 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인이 들어와 가지고 일간을 강하게 생하면서 결국 일간이 생하는 식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극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병이 오를 달고 들어와 가지고 강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토일간 특히 무기토일간들은 요 식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육친이나 사업적인 형태나 이거 다 그렇죠?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러한 작용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병화일간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특히 무토일간 중에 인호술 일지 같은 경우들은 다 천간, 무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토, 인호술 들어오는 천간, 지지글자들이 인호술 화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나도 청간지지가 화운동을 하고 들어오는 외부에서 오는 인자도 다 명이든 실이든 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럼 없이 동화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병화일간이 화하고 또 무토일간이 토하고의 기본적인 개념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간에 속하고 또 오화가 지지로 오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오화가 연결되는 일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인호술하고 신자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호술이라는 거는 관성이죠, 그렇죠? 관성이고 오화는 그렇죠? 인성이고 결국은 이게 화운동을 하는데 다 관인에 대한 운동성이나 인호술띠들은 아니면 신자진 일지들은 어때요? 신자진이라는 게 식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흔히 특히 무토일간, 기토일간들이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관인이나 식재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 변동 요인이 더 뚜렷하고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병오년은 양간 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변화 변동 요인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간지지가 다 화운동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호술 일지들은 자의에 의해서 반응할 경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의적인 부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합에 의해서 연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경향이 좀 크고 신자진 일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가 와가지고 신자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수운동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자극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타의에 의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통 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외부인자를 격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충에 의해서 극을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부로 지금은 오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자진이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충이나 격각작용을 하더라도 극작용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호술인데 잔연이 왔다 하면 이건 변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도 되고 극도 되는 그런 형상이나 형국이 되니까. 그래서 청간지지를 합하면 이러한 관련 부분들이 이렇게 무토일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은 목화의 화토지기가 병호에 의해서 화토지기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금수지기가 약해지거나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글자 자체로 봤을 때 병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금수를 내가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병호가 와가지고 금수 기운을 약화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재를 잘 쓴다라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에 이런 유통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캐시플로우라든지 외부로 뭔가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침체기나 정체 현상을 겪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목화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수를 내가 잘 못 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인데 단 인성이 위아래로 강한 기둥을 치고 들어오면서 인성이 들어와서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서, 계약, 권리, 지분, 권한 이런 형태들이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이렇게 그 재화의 자본의 스위치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종다양으로 처하고 있는 환경이나 뭐 직업 분야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청간지지가
이렇게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의 작용력이 그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금에 대한 식상에 대한 작용력이니까 뭔가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분야의 방향성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생길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고 이게 그 관인상생하는 이런 에너지고 일지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정도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다 사오미라고 하는 운은 질적으로는 화운이고 인성운이고 하니까 이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오화에서는 이게 왕직 기운이고 하니까 뭔가 양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가져갈 거다. 을사년도 내가 특별하게 뭔가 좋은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병오년도 특별하게 어떤 변화 변동은 왜 그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단 천간의 을하고 병하고 다른 부분은 뭔가 도식 현상 작용들이 조금 강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건강이 조금 안 좋거나 염려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병오년 같은 경우는 더 유념을 이렇게 하셔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오화는 어쨌든 인호술 운동의 중심 운동이고 또 이게 장성이고 그리고 그 왕지 운동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탕화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운이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면서 쏠리면서 치우칠 수가 있다. 그런 작용력에서 항상 오중의 기토가 그렇죠? 기토가 언제든지 준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이 양인이고 겁재라고 하는 거는 그 궁극이 뭐예요? 탈재라든지 쟁재라든지 소모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기가 쉽겠습니다. 인호술 일지나 인호술 띠들 같은 경우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호술 띠의 인호술 일지나 신자진 띠의 신자진 일지나 이런 경우들은 비교적 안팎의 변화가 클 수 있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인이 호응을 하든 외부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변화 변동 요인을 따라서든지 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인호술 같은 경우는 이 오화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화국을 형성을 하고 화의 중심지 기운이 들어오고 무토가 보기에는 가장 그 기운이 이렇게 몰려 있는 쏠려 있는 그러한 그 양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넘어서는 기운의 어떤 소모라든지 그렇죠? 소진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부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이게 이제 그 병호를 보는 건데요. 병호는 어쨌든 일간 자체가 보기에는 일간을 위아래로 생하고 들어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연구, 학문 연마, 뭐 어떤 움직임이나 변동성을 크게 갖지 않는 일 이런 분야는 다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뭐 공부운으로 쓴다든지 이런 운으로.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차로 따지면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과속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속력을 내는 거는 내가 그렇죠? 뭔가 식상이나 재성이나 이런 쪽을 보는 건데 필연적으로 금수 기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타주의 그러한 조절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편인에 의한 속도 조절, 강제 속도 조절 이러한 작용력이 무토일간한테는 조금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이렇게 인을 무인일주 인호수를 하고 신자진 있죠, 그렇죠? 신자진 있고 이렇게 이제 병호가 들어오면 특히 이 무토일간들 중에 일지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무호하고 무인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중의 병화가 편인이 장생받고 있고 본래는 장생일주인데 그렇죠? 병인하고 또 다르잖아요. 장생이면서도 극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극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에서 어떤 때는 장생적인 그런 그 속성이나 기미, 에너지, 기운을 갖기도 하고 또 그대로 편관으로 극작용을 같이 이렇게 수반하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무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무인인데 요는 올해 상당히 불편했어요. 일지에 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인사형작용 때문에 제가 실제 임상에서도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내 안방 자리에 이 사화 걸린 거니까 그렇죠. 물론 어딘가에 또 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안팎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겸해서 쌍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일지에만 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그 무토일간 만약에 여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배우 성이잖아요. 그렇죠? 배우 궁인 거고 궁에 성이 편으로 들어있는데 거기에 형이 걸려있기 때문에 형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의 불안정성이에요. 뭔가 이렇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지. 본래 자체도 장생 기운으로 해서 불안정성인데 생지 기운인데 사화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작용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올해 있어서 상당히 갑병무경임의 일지에 인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상당히 내면적인 이런 심리적인 이런 변동 요인이 좀 있었다. 근데 이런 인자들이 인중의 병화가 일단은 반응을 하죠. 병호가 오지만 인중에 있는 그죠? 장생지에 있는 이렇게 그 병화도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 천간지지가 다 그쵸? 이렇게 나도 내가 반응을 하고 생으로 합으로 생으로 이렇게 다 전체로 인호술로 이렇게 운동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표면적인 작용력이나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어떻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안정적인 그런 작용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도입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작용될 수 있겠죠. 이게 도식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형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을사년보다는 내년 병오년이 한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순조로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오가 되면 이게 이제 화국이 되는 거고, 그렇죠? 화국이 되는 거고 무인일주가 물론 인이 이 봄 기운, 초봄 기운이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히 좋으나 이런 게 치우쳐져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무호같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인자, 일주만 놓고 들어오는 인자하고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천간지지 어때요? 화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요 인의 동태가 자, 일지 자리라는 거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밀접해 있는 인자, 유무형적인 그러니까 나 자신의 속사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나랑 가까이 내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환경된 어떤 형성된 환경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자리를 배우자라고도 하고 배우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남명 같으면 자식이 되겠고 그렇죠? 여명 같으면 배우성으로도 그대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 병호를 배제하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미적으로는 장생하지만 이렇게 목극 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인자라든지 긴장 요인이라든지 압박 요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을 늘상 달고 있는 게 무인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연결고리가 바깥에서 위아래로 소통인자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인의 압박감을 해소하는 인자로는 긍정적이다.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자칫 인호에 의해서 화의 세력이 강해지다 보면 왕해지다 보면
요 글자를 딱 올리면 뭐가 돼요? 올리면 간목이 되죠. 그렇죠? 간목이 되니까 병인일주 마찬가지로 요 인이 소진되거나 쇠락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점은 어디냐면 원료 공급처가 있느냐. 원료 공급처는 뭐가 되겠어요? 재성이 되겠죠. 그렇죠? 재성이 어딘가 있으면 1년짜리 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가고 그냥 조절력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쓰는 형태로 해서 가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타고남은 재나 그렇죠? 이런 형국이 돼서 소모적인 형태가 되겠다. 인이 소모가 된다라는 건 뭐겠어요? 요 인자, 이 인에 대한 모습이 1년 지나니까 뭔가 이렇게 쇠해지는 게 되겠죠. 뭐 남편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의 어떤 근황도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중년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일지에 있으니까 밖에 드러나고 천간이 드러나고 연월에 있는 것만큼은 자격력이 좀 덜하지만 내 사업장의 간판 요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단골 고객들이 고물화가 되는 거지. 이런 형태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운이라고 하는 건 원사이드하게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양한 형태로 오는 거고 또 사주가 있고 4개 기둥이 있고 한데 일단은 일주와 들어오는 운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왜냐면 올해 지나고 올해 이렇게 인사형에서 뭔가 자극이 과도하게 있었고 내년에 뭔가 이렇게 내가 그거를 이렇게 풀어헤치는 것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그 속도 조절이 안 되면 항상 오중에는 기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문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죠. 항상 3년씩을 같이 보라고 하는 게 작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계절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연에서 이건 딱 정미가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가 인을 봤을 때, 인이 미를 봤을 때는 인묘 현상이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간목이 뭔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작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 심리적인 요인, 건강 요인, 육신적인 요인 다 같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목만 쇠락되는 게 아니라 인중에 장생받고 있던 어때요? 병화도 같이 이렇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작용력이나 역할이. 그러니까 그 인의 동태를 또 그리고 병화의 동태를 잘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덫에서 풀려난 내 이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내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기가 쉬운데 자칫하면 어떻다? 이런 글자들이 결국은 오중에 뭔가 이 관세음 보살을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지. 아니 정인이 관세음 보살이잖아. 양의 탈을 썼잖아. 양이잖아 모습은. 근데 어때요? 아내는 양이라며 늑대라며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문서 기운이 들어오니까 문서를 가지고 뭔가 내가 잡을 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위아래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쓸모없는 편인 문서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짜 친엄마 같은 문서였다. 근데 야 이거 돈은 상당히 들어가더라. 그거잖아요. 기토가. 이러한 형태. 근데 무인이 어때요? 무인 일주들이 거기에 확 빨려든다는 얘기지. 병호에. 병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자들은 주변에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인호술 일주들은 화가 강해지면 병화의 도식작용이나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드러나 있으면 그런 것이 더 내년에는 뚜렷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경우 보면 병호를 보면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이 글자가 이렇게 양인으로 있죠. 양인으로 있고, 정인으로 있고, 인호술에 인호술이니까, 장성 기운이고, 제왕 기운이고, 그쵸? 이런 에너지들. 예. 근데, 이렇게 병호가 들어오니까 천간으로 나를 생각하고 들어오죠. 편인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울산년이 어떻게 됐냐면 다 무토일간한테는 관인상생 기운인 거예요. 그리고 일지하고 이렇게 연결 들어올 때는 이게 뭐냐면 이걸 인호술하고 사유축하니까 이걸 망신이라고 얘기를 해. 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호술 그룹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관의 감투를 밖에서 오는 관의 감투를 똑같이 관인상생하는 에너지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썼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썼을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올해 썼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냐? 내년은 병호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쨌든 천간에는 이렇게 공이 채공 시간, 공이 머무르는 거예요. 속도감이 이렇게 많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병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런데 이 오가 복음으로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돼요. 복음의 의미를. 예. 복음은 그렇죠? 서로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뭉치는 거니까 이 사람 경우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운이 같은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밀어낸다는 작용이 있어. 밀어내는 작용.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갱생하는, 자극하는 작용이 있어요. 여기 내가 오가 닮은 꼴이지만 원래 내가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오하고 밖에서 오는 오하고는 그 질적으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밖에서 오는 인호술 내지는 을사, 갑진, 을사, 병호하면서 오는 운들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죠. 또 뭔가 내가 무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를 내가 좀 잘 못 썼다라고 하면 이거를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활성화시키는 작용. 그리고 같은 얘기겠으면 활성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원상복구하는. 그래서 같은 글자가 겹치는 거를 이게 준지살로도 봐요. 준지살 활동. 그러니까 충이나 형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충은 드라마틱하죠. 나도 알고 놈도 알고 주변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변동 어떤 변화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형이랑 이런 자형작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 듯 그렇고 그런 듯 아니고 근데 결국에 보니까 어떤 작용력이 있었어.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양인이고 칼이고, 한 칼 하는 성분이고, 이런 에너지겠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이 지나치거나 뭔가 새롭게 이렇게 자극이 돼서 새로운 모양을 갖추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오가 오를 만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밀어낸다? 그럼 오가 어떤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면 내 있는 오는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작용을 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오가 들어와서 갱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작용력들이 뭐냐면 은근히 육친 간의 변화 변동성이 있는 거지. 있는 육친 밀어낸다? 이거 어디 멀리 가게 한다든지 볼 일이 크게 없다든지 아니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갱생시킨다? 리프레시 시킨다? 그럼 어때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운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춘 남녀들 같은 경우 그렇게 짝지를 만날 수 있다. 짝지가 그 순 우리말인가 봐. 이 짝지를 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말을 짝지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 우연히 전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전화 누가 와서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내 짝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게 이 내 짝지 이게 뭐지? 별명인가? 근데 애인이든 배우자든 뭐 남편이든 이겠구나. 그래서 그런 인연줄, 그러니까 합으로도 충으로도 복음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작년에 내가 관을 떠넘겨 받은 거야. 동창회장 할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해. 딱 했어요. 을사가. 망신이 들어와가지고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떠넘긴 거야. 그러면 어쨌든 내가 그걸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 제왕지고 왕지고 장성지고 핵심짜리고 중심짜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중심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무대의 무대의 중심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도 들 거고 신경도 쓸 거고 뭔가 에너지도 소모가 될 거고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 무인보다도 더 수기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자칫 잘못하면 그 기에 그 과도한 소모가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병인옷을 일주하고 무인옷을 일주는 내년에는 그쵸, 과도한 열기로 인해서 쉽게 소모가 되거나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지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이 오를 이렇게 탕화라고도 하죠. 탕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더 이상 불이지 못할 정도로 그 열기가 꽉 응축이 되어 있는 게 오화라는 얘기예요. 자연계에서는 이 오화 때문에 열매가 어때요? 안으로 이렇게 익어갈 수 있는, 내실을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는데, 사람이 인성이니까, 정인이니까 무호일주는 더더구나 심리적인, 마음적인 이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인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십성적으로도. 근데 그런 마음의 이러한 변동 요인들이 수기의, 음기의 부조화로 인해서 이렇게 편중되거나 치우치기가 쉽다. 이런 부분. 칼 갖고 있는 사람은 주머니 칼이라도, 칼이 내가 없으면 괜찮은데 한 번씩 꺼내서 쓰고 싶은 거야. 이게 칼이 잘 드나 안 드나. 아니, 그건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이게 잘 쓰면 남들이 안 가진 거에 나만의 독특한 재능이나 재주가 되는데 남을 다치게 안 되는 게 꼭 문제인 거야. 이 오중에 기토가 겹쳐 있으니까 내 돈만 깨먹어요? 형제 돈까지, 친척 돈까지 같이 끌어다가. 무호일주들이 사업하면 다 그런다니까.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야. 사돈의 팔중까지 다 걸쳐. 그게 한 방에 뭘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 돼서 잘 이루어지면 어때요? 아니, 본인이 이게 화라산이니까, 그쵸? 목이 마르잖아. 그럼 무게화로 땡기고 정의화부로 땡기고 와라 돈이여 와라 위아래로 와라 막 이러는데 그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어. 맞잖아요, 그죠? 그 중년에 당뇨 잘 걸립니다, 무호일주.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힘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뭐 어떻게 끊임없이 솟아나요? 원래 있는 거에서 그걸 내가 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무호일주 남자분들이 좀 화려한 삶을 많이 살지. 근데 딱 60 넘어서는 몸에 병이 옵니다. 고혈압, 중풍, 당뇨, 심내혈관 질환. 이거 오기가 쉬운 거예요. 어딘가에 수기운이, 금수기운이 조절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년은 그런 부분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호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위아래 수가 없으니까 돈은 마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걸 잘 쓰면 어때요? 뭔가 문서 가치는 커지겠다. 건물 사놓은 게, 그렇죠? 무리해서 잡아놓은 게 계속 올라간다든지. 뭐 종부세 내는 사람 8만 명이 더 늘었다 그러네.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야. 내가 현금 현찰은 없는데 뭔가 재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운들이 무토일간이 잘 쓰면 사오미 운을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주머니 속에 쓸 돈이 있는 게 부자인 거예요. 뭐 건물로 떵떵해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부자인 거예요. 둘 다 있으면 다 부자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술이 오면 간여지동이고 개강이고, 그렇죠? 다 이제 그런데 병술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여기서 지금 나머지 무인하고 무호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유일한 신금 음기가 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상관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본래는
본래는 상관 폐인돼 있어가지고 무술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상관 폐있는 사람들, 폐인된 사주들이 좀 총명하고 재주가 많고 이렇습니다. 경진 같은 경우도 안에 상관 폐인 같은 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 폐인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을 쓰더라도 상관 폐인됐다라는 거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쓸 만큼 쓰고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재능화가 돼가지고 항상 상관이 폐인된다라는 거는 상관의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그 말과 행동과 상관짓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를 괴강 기운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병우가 오면 원래 여기가 이렇게 을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죠? 관인상생이 화생토로 해서 나랑 연결되는 인자가 비교적 강했는데 연결인자가 강했는데 요는 이게 불의 편인의 이런 관인상생의 흐름이나 기류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간들한테는 이게 사오미 기운이 다 인성 기운을, 정신 에너지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에너지를 잘 수용해서 안정적으로 포용하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은데 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의 아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불의 아궁이에는 어때요?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작용인데 물론 이거 우리가 사술 원진이라고도 하고 본래는 그런 인묘작용은 사가 있는데 술이 왔을 때를 오리지널로 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표면의 모습은 화생토의 모습인데 내면의 모습은 원진 상황으로 화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에 불안정성, 불규칙성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신금이 사중에 병화한테 이렇게 합이 돼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을사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신금을 써야 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내 행동도 되고 행위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런데 다른 일주보다도 내면적으로 편인이 들어와서 도식 기운인데 무술일주들은 안에 있는 상관이 활동력이 잡히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있었을 수가 있다. 근데 올해는 일단은 내년이죠. 내년은 그런 화기의 불안정성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인이 들어와 가지고 인호가 겹치면 인호로 연결이 되면 겉으로는 이게 화생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주변에서 이런 문서라든지 권리, 계약, 이런 것들 받을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병오라고 하는 거는 화기라고 하는 거는 이 그 가불목의 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세운이나 대운에서도 여명들이 또 남명들이 승진을 하고 여명들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관성의 행위를 사랑을 애정을 내가 받는단 말이지. 그런 요인들이 어때요? 다 무토일간들은 위아래로 병정화들이 어때요? 다 관에 만약에 원국에 관이 있으면 연결 속성이나 인자가 더 강한 거고 뚜렷한 거고 없다 손치더라도 뭔가의 관의 소통 요인이 된다라는 거지. 인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작용력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순조롭게 들어온단 말이지. 천간으로도 생하고 그대로 생하고 생의 방향성이 무인 같으면 내가 인이 오를 반응해서 내가 나가고 내가 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들어오면 술 중에 있는 원래 잔불이 오에 의해서 확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면 화기가 어때요? 일순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성의 바운다리나 이게 좀 더 커지는 거야. 이런 요인들이 고지를 갖고 있는 고지 와궁이 속에 있는 불을 끌어다 쓰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속성들인데 병오가 위아래로 강하게 달고 들어오면서 술토하고 왕지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면서 뭔가
화의 세력을 이룰 수 있다. 어쨌든 문서적인 형태니까 권리, 지분 뭐 그렇게 다 보셔도 돼요. 그런 것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범위가 확장되거나 커지거나 확대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술중의 신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렇게 녹는단 말이야. 여러분 식신이 물론 해당 상황이 되지만 상관이라는 거는 중년 이후에는 뭐예요? 건강 요인도 되는 거예요. 이 위아래의 많은 화기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그 열기에 의해서 그렇죠? 열기에 의해서 뭐 어쨌든 내가 이렇게 식상 에너지가 좀 막히는 형국이 되니까 좀 건강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년에는 술미형을 하니까 뭔가 을사년, 병오년 해왔던 거를 한번 조정할 일이 이렇게 조율할 일이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정미년에 이렇게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내년에도 이 지금 다 인호술 일주들이 운동성이 같은데 특히 술은 화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도 평상시에 깜빡깜빡 이렇게 한 번씩 풍덩풍덩 떨어질 수 있는 일주가 이렇게 무술일주예요. 무술일주. 내가 청간무토가 술토 천문에 빠진다라는 건 뭐예요? 아니 내가 빠져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돛 닦고 뭔가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그런 에너지로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내가 계명천지에 나와가지고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씩 어때요? 한 번씩 푹푹 술토에 아궁이에 일간이 빠지면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터널 지나가다가 공황장애 아니면 갑자기 막 야근 며칠씩 하다가 어때요? 119 실려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어요? 무술에 있어요. 무술에. 근데 지금 다 어때요? 이 아궁이가 한번 쭉 불을 펼쳐졌다가 결국 불이 아궁이에 나왔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아궁이로 들어간다. 이게 이치다. 불이 나온 자리가 있으면 반응한 자리가 있으면 반응한 자리에서 꺼진다. 마무리된다. 무토까지 어때요? 일간이 인묘하는 자리니까 싸그리로 들어갈 수 있지. 그렇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너무 내가 달리다 보면 술 중에 신금 또 위아래 글자들이 다 지금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강의 실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올 수가 갑자기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묘라는 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인호술 일주들 중에서는 무술일주가 그러한 경향성이나 개연성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건 명조에 뭐가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뭐 진이 있으면 인묘가 잘 안 되겠지. 진술충하니까 항상 불 닫으려고 하면 옆에서 야 닫지 마 이러고 있으니까 잘 안 닫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팔자 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거야. 이치만 내가 알면 내가 궁리를 하고 응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기본 원리에 이렇게 충실하지 않으면 자꾸 막 안드로메다를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막 저렇게도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좋은데 합리성의 근거에서 원칙의 근거에서 이렇게 원칙이라는 건 자연섭리예요. 맞잖아요? 자연섭리를 그대로 부호화시킨 게 십천간 12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근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진 일주 중에 무신 그렇죠? 뭐 이렇게 식신이고 식신이 가장 크죠. 식신이 가장 크고 또 우리가 문창이라고도 얘기하죠. 문창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명 같은 경우 이제 뭐
고란이라고도 얘기하고, 어쨌든 굉장히 근면 성실하고 꼼껏 안발하고 신중에 장생받는 임수를 이렇게 지장간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순리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이런 형태로 물론 이 글자가 딴 글자에 이제 어떤 형태로 연결되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을사 같은 경우 다 무토일관들이 이렇게 뭔가 올해 같은 경우 정관에 운으로 이렇게 받고 관인상생하면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무일관 중에서는 요게 육합을 하니까 그렇죠? 육합을 하니까 육합이라는 부부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합력이 외부에 의인해서 인자의 합력이 굉장히 끈끈하고 밀착적이고 굉장히 강한 어떤 합력이다. 그래서 올해 일지에 신금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외부 상황, 외부 인자에 이렇게 내가 피치 못하게 또 아니면 나도 내가 호응을 해서 부부라고 하는 서로 쌍방이니까 그렇게 반응할 일들이 신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정관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형태로 나오겠죠. 사업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간판 올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럼 없이 부지불식간에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신하합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인사형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도 형이고 중간도 형이고 나중도 형이야. 둘 다 뭐 어떻게 타협 요인이 없어. 한번 끝장을 봐야 돼. 서로 내가 타겟팅으로 했다라고 하면 조절 봐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돼. 근데 사신이나 인해합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이렇게 사신 같은 경우는 합의 관련성이나 합의 모양새를 띠는데 결국은 안에 화하고 수 기운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빠이빠이 인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좋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뭔가 속사정이나 내부적인 인자로 볼 때는 아니 뭐 한 100m 앞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백마탄 왕자님이었는데 가까이 뭐 한 1m 너 침대에서 같이 놓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지. 뭔가 이렇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사신합인 거야. 응? 원글자에 있어도 그래. 1년짜리 운이지만 그러니까 그 뭔가에 그래야 인생이 되겠잖아요. 합이면 영원히 합이면 변화가 뭐가 있겠어. 맞잖아. 근데 인생이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게 이런 인자들이 시간의 흐름이나 에너지의 속성 결합력 차이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표면적인 상황은 표면적인 모습은 어때요? 딱 이렇게 결합력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내가 외부에서 오는 관을 어때요?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오일주가 올해 을사년은 등 떠밀려서인데 무신일주가 을사 만나는 거는 나도 그만큼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한 게 되는 거지. 그런 형태로. 근데 화극금 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 올리면 뭐가 돼요? 경금하고 병화니까 거기에 내가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움직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내부적인 인자로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묶였더니 처음에 좋아서 만났는데 묶였더니 올해 병호가 이렇게 오니까 인호술 일지하고는 좀 다르게 지지가 천간으로는 그렇죠? 생의 모습이고 운동성이 같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는 나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오화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오화가 들어오니까 자, 겉의 모습은 이게 화극금인데 항상 예를 들어서 신자 진이 이렇게 있으면 오화가 이렇게 왔다. 오화가 인호술 중에 장성 기운이고 중심 기운이니까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반응하는 거 뚜렷한 거는 좌우충이겠지. 두 번째 반응하는 거는 자, 지지에서 진, 사, 오음이 신유술 가면 진은 지나간 글자고 신은 올 글자고 하니까 들어오는 글자는 내가 앞에 글자를 먼저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작용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 들어오면 신이나 진이 다 격각작용이나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데 신이 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지는 지나간 글자예요. 2년 전에 지나간 글자란 말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반응을 한다. 작용력이. 근데 이렇게 격각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신자진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화가 들어와서 뭔가 극도하지만 여기는 사화는 합을 하면서 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선합 후형, 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런 인자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이렇게 암합인자 좀 그런 거 빼고는 오행작용도 있고 오행의 극작용도 있고 그거보다도 뭔가 이렇게 격각의 작용. 격각이라는 거는 요 신금이 그러니까 여명한 이 무신일주한테 신금이 여러 가지 육친적인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일지에 있기 때문에 여명한테는 이거 자식인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수하나 종업원인 거예요. 종업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 시설을 기반 육신적으로 남명 같은 경우는 장모도 되는 거지. 예, 이렇게 장모 내지는 상관 식신이니까 이렇게 처가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일지자리니까 원래 이게 관성이 공망이잖아요. 그렇죠? 관성이고 관성을 밀어낸 자리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자식 자리도 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 자리도 되고 이런 형태인데 오가 들어와서 이걸 밀어내고 한 자리에 중앙에 무신이라고 하는 센터에 못 있게끔 만드니까 그럴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지. 자식 걱정도 생기는 거고 뭔가 역마성의 격각성을 가지고 서로 얼굴 볼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덜커덕하고 나도 호응을 해서 받았는데 뭔가 안에서 마뜩지 않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정돈할 거 정돈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나는 신자진인데 인호술의 중심 기운이 밖에서 왔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자의적으로 인호술 같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내가 밀려가지고 하게 된다.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들이 1년 상황에는 생긴단 말이지. 남자 같은 경우 삐져가지고 올 말에 삐져가지고 내년 처갓집 안 갈 수도 있어. 아니 그렇잖아. 식신이 장모고 처갓집인데 처갓집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또 일간이 보면은 양인이니까 그동안 쌓인 게 있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지를 내가 잘 썼느냐 써왔느냐 못 썼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긍정으로 작용하든 부정으로 작용하든 그러한 현상들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어디 멀리 갈 일, 자식 걱정할 일, 자식이 군대 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누구 속색이고 말 안 듣는 종업원이 있었는데 이참에 좀 장사도 덜 되고 이러니까 좀 정리하자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느라고 기계를 스위치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내 안의 인자인 이러한 식신에 대해서 뭔가에 조절하고 조율할 일이 올해 생기겠다. 그렇죠? 단 인호술 일주하고는 다른 경우는 비교적 내가 이렇게 수의 인자들, 수의 장생 근원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이동상의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병호하고는 병호 기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화력은 있는 거예요. 조화력, 조절력은. 병호가 워낙에 60년 만에 크게 들어오는, 강하게 들어오는 화이기 때문에 무인호술 일지들은 그 화의 강함에 의해서 내가 어떤 멘탈적인, 육체적인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신자진 일주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단 현상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뭔가 그런 구조조정 형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식작용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천간의 병화로 강하게 들어오고 병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무신 일주는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그쵸?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태지로 있고 정제로 있고 그쵸? 정제로 있고 뭐 신살로는 자체 일간 대비 수옥살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오가 이제 정반대 기운으로 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올해가 을사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을사년이면 천간은 무토일간이 똑같이 동일하게 을목을 보는데 이게 사가 목생화하고 일지로 연결되려고 할 때 이게 자수가 어때요? 이렇게 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자사를 태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그 양포 쓸 때는 자사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명이든 여명이든 특히 남명이 쓸 때는 내가 무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암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지 자리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돈, 안정성, 배우자 이런 성향들이 강한데 4, 5, 미가 되면 계속 일지 자리가 흔들려요. 만약에 내가 일지 자리에 쓰는 에너지가 어디에 신자진 결합력이 있어가지고 무토가 이러한 수의 흐름에 재성의 흐름에 재다신약이 돼가지고 내가 쏠려가고 끌려가는 형태라고 하면 스톱! 이렇게 뭔가 조율이나 조절력을 갖는 인자가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 자수가 내가 뭐 예를 들어 4월에 5일 5시생이다. 그러면 아니 뭐 4시생이다 그러면 이 자수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화극수는 안 되지만 자수가 사화에 의해서 그 작용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좀 약화되는 이런 시기나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물의 캐시플로우가 막힐 수도 있고 그렇죠? 막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오화가 들어와서 이거를 정면으로 충을 한다라는 얘기죠. 충을. 그래서 보통은 세운에서 오는 경우들은 웬만하면 한 7, 80%는 충이 오면 뭐 괜찮습니다. 이게 역마성으로 쓰고 이러면 되는데 진짜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대운에서도 도움이 없고 뭔가 외로이 있는 글자고 내가 꼭 써야 되고 그러면 일간이 느끼는 경우는 본래 태지에 있잖아요. 가장 넓고 높고 이렇게 보수적인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좁고 깊고 뾰족한 내지는 첨예한 기운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그러면서 무토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충이 되면 이 무게합 작용력도 약화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충을 잘못 쓰면 굉장히 일간이 어때요? 항상 내가 죽부인 끼고 있다가 사라진 것 같은 거야.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 왜 일간이 태지에 놓여 있거든, 그렇죠? 근데 태지가 그동안 내가 힘들었다. 그러면 요 왕지가 와가지고, 그렇죠? 왕지가 와서 이렇게 충을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고립된 상황, 수옥이니까 감옥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외부 요인이나 인자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지자수를 그러니까 무오일주하고는 운이 반대예요. 오를 썼을 때 서로 반대인데 일지를 내가 그동안 감내하고 쓰기 어려운 인자였다라고 하면 충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속박되고 이렇게 매여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일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잘 쓰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오화가 와서 이걸 충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게 역마잖아요, 그렇죠? 역마고 공부가 와서 계약이 와서 문서가 와서 내 재성을 정제를 자극을 시키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된단 말이죠. 내가 똘똘한 정인 문서니까 겁재에 있으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문서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행 잔고 깨가지고 정제니까 은행 잔고겠지 뭐.
이게 뭐 황금이겠어요? 무슨 뭐 비트코인이겠어요? 아니겠지. 그냥 은행 계좌에 따박따박 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모아둔 쌈짓돈, 비상금, 안정적인 돈이겠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풀어가지고 문서 잡는 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남편 같은 경우 뭐 멀리 갈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뭐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일단 이 자리는 신금 같은 경우, 신금은 이렇게 이 신금이 그렇죠? 무신 같은 경우는 격각이면서도 이렇게 그 뒤에서 오는 거니까 이 조객인자잖아요. 조객인자인데 여기는 정면으로 오는 거니까. 정면으로 오는 거니까 그 충돌이나 맞닥뜨리는 상황이 자수가 웬만해서는 제자리의 모습을 오화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무토 입장에 놓고 볼 때는 이게 양인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미세하고 정밀하고 약한 기운하고 가장 강한 기운하고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변동 요인이 일지 자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좀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문서 잡느라고 아니면 뭐 투자하느라고 나갈 수도 있고, 이 양인이니까. 그리고 뭐 배우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외유하거나 출타하거나 그 이유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 자수 하나를 진짜 애지중지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미 을사년부터 그게 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을사가 뭐예요? 사가. 신자진의 이게 절지란 말이에요. 맞죠? 수운동하는데 절지가 되는 거고, 겁살이니까, 뭔가 이렇게 최저로, 이렇게 그 신자진 기운이 이렇게 약화되는 상태로 매몰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닥을 치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벗어나거나 이렇게 떨어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5년 이 병오년만 말고 끝나는 건 아니지. 미년에 한 번 더 있지. 미년에. 그렇죠? 이건 뭐 토국수도 되는 거고, 그렇죠? 토국수도 되는 거고, 원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사오미에 대한 항상 우리가 어떤 중병이나 지병 같은 거는 뭐 지난달에 뭐 오늘에 내일에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수라는 거는 정밀하고 내밀하고 뭔가 수의 에너지를 갖고 깊은 곳에 있고 이러니까 신장, 비뇨기계, 방광, 산부인과 계통 이러한 질병 요인들이 주변 인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년에 한 번씩 탁탁 건들리고 이러면 그게 질병 요인으로 어때요? 발현이 된다라는 얘기지. 시작된 건 어때요? 을사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이런 부분들은 내 건강 요인의 인자까지도 어때요? 자수가 갖는, 보통은 자수하고 축토 같은 경우를 가장 깊은 인자이기 때문에 생식적인 어떤 에너지 이런 걸로도 판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체로 보면 무자가 좀 약하게 놓여 있잖아요. 글자 자체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 나머지 글자를 가지고 대운의 배경까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이렇게 일지, 내 한 몸이 될 수도 있죠. 이게 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인자가 더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이동성, 변동성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지자수를 잘 쓰는 사람이다. 근데 을사병호 정미가 들었다. 그럼 한 3년 어디가 돛닦는다고 생각하면 돼. 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운에 뭐 진짜 뭘 하려고 하면 도식 걸리고 투자는 족족이 말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을 내가 어떻게 여하이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결국은 무토일간한테 3년이 인성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학문하고 정신수양하고 뭐 나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주든지 간에 다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인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좀 셔랄하잖아. 왜냐하면 해자축 임묘진을 거쳐왔으니까 내가 재관을 위해서 6년 동안 어때요?
부지런히 달려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동안 좀 숨고르기를 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본래는. 그럼 이게 나이에 따라서 상황이 걸리는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그쵸? 다른데 이걸 총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내가 이렇게 좀 그 나를 갱생하고 리프레시하고 재충전시키고 그런 에너지로 쓰면 괜찮다. 그쵸? 뭐 이렇게 공부가 오잖아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줄 테니까 돈 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예요? 아니, 뭐, 내가 돈 내오면서 양인이니까 칼 기술을 배우는 거야. 내가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는. 그것도 되잖아. 맞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공통적인 건 뭐다? 분주할 거다. 움직임이 많이 있을 거다. 제자리를 온전하게 안방에서 한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죠? 그건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이제 삐끗하면 올해 뭔가 잘못된 어떤 투자라든지 잘못된 문서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게 발현되면 내년까지 원진 상황으로 끌당할 수가 있다. 그거로 인해서 미토가 오면 토국수도 되지만 자수는 냉동고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 미토는 사오미를 거친 토가 돼가지고 사오미 거치잖아요. 그렇죠? 화는 안으로 토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안에는 약간 그 스톤 마사지 할 때 돌같이 뜨거운 거야. 그러면 냉동고에 있는 자수가 잘 보관이 돼야 되는데 자수 보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합으로 해가지고. 근데 미토가 뭐 어때? 이게 변질돼. 이게 뭐 돈이 변질되든 뭐가 변질되든 그게 원진이야. 그게 원진. 원진을 한 가지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한 형태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진이 간현이동이고 백호고 뭐 홍염이고 재고를 놓고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 글자 자체 내 밑에 있는 진 글자 자체로 보면 이렇게 임묘진에서 바로 넘어온 글자니까 이게 다 똑같이 위아래는 토인 것 같아도 무술도 위아래 다 토죠. 비견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진토가 더 현실에 적극적이고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인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토죠. 봄토이기도 하지만 일지니까 봄의 시공간까지 공간까지 이렇게 대입할 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장간에 을목하고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정제와 정관이라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과거 시절이든 현재든 또 앞으로 시절이 흘러간 후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정관 정제는 좋은 거예요. 응? 좋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유리한 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아까 오화가 오면 1, 2, 3 넘버 1, 2, 3 얘기했듯이 자수 먼저 움직이고 신금 먼저 움직이고 진토 먼저 움직이는데 특히나 신자진띠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화가 이렇게 오면 위아래니까 신금하고 이렇게 진토가 이렇게 있는데 신년생 진이나 뭐 이렇게 진년생 신이나 이런 경우에는 연으로 일로 상문 조객이 다 걸리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어떤 육친사의 어떤 애사라든지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이 특히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논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신자진 띠 중에 신자진 일주라든지 꼭 일주가 아니라도 월주도 이렇게 있다든지 하면 같이 걸리는 거죠. 2개 궁이나 한 3개 궁이 같이 걸렸을 때는 대부분 중년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병환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별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겉의 모습은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을사년이고 이게 진중에 을목이 올라가서 반응을 하고 관인상생하고 이렇게 화생토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양은 뉘앙스는 외면적인 형태는 괜찮은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람왕 현상까지 겪기 때문에 람왕은 속도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화생토 앞으로는 겉으로는 화생토인 것 같아도 화생토가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런 자경력이, 그럼 화생토가 아니라면 뭐겠어요?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 또 뭐 그런 거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예, 간판이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데, 되는 듯 하다가, 하반기 되고 올해 하반기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뭐 갑자기 80km로 가다가 여기 스쿨존입니다. 노인보호존입니다. 30km로 줄이세요. 푹 떨어지는 거. 이런 현상이 항상 그 구간에 있어요. 그런 구간. 그래서 우리가 원국에서도 라망이라고 붙이고 세운에서도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특히 그런 글자가 있으면 더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올해 조금 그런 사술 원진보다는 덜하지만 현상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죠. 병호로 가니까 똑같죠. 겉으로는 생하고 하니까 병호하고 그 특별하게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인자는 없는데, 속사정은 겉으로는 괜찮죠. 겉으로는 생으로 그 또 운동성으로 연결되는 인자가 동일한데, 지지로는 인호술하고 신자진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신일주보다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이게 곡간이잖아요. 재물의 곡간. 무진인 신자진 곡간이니까 재물의 곡간이니까 내가 사업장이라든지 터전이라든지 또 간여지동으로 있는 일지가 그대로 여기 진중에 개수 있고 하니까 그대로 어때요? 이게 재고지니까 어쨌든 이 진중의 일지 배우성이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인자라고 하면 요 오화의 작용력, 그러니까 이 정편인이 기둥으로 들어오는 이 작용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올해 을사년에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뭔가 계획이나 속도감, 기대치보다는 성취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지. 예? 권리를 바꾸든 지분을 바꾸든 계약을 바꾸든 문서를 바꾸든 그런 일이 작용력이 어떻다? 진에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호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화생토하고 화를 흡수하는 작용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일관 중에서는 그래도 외부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스무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도한 치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지분, 권리, 문서, 계약 이런 작용력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내 어떤 사업장 요인이라든지 터전 요인, 발판 요인, 배우자 요인, 가까이 있는 요인, 육친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거나 조절되거나 이렇게 변동 요인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걸 시도를 병오년에 하는데 이제 정미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같은 겁재가 천을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파라고 얘기하면 진토, 봄토 중에 있는 이 인자하고 여름토 중에 있는 인자하고는 겹치는 게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을목이니까 정관이잖아요. 내가 직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간판 요인이라든지 명암 요인이라든지 손님 고객들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년에 그러니까 진이 이렇게 미년을 만나 가지고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결국은 여기도 신년가야, 그렇죠? 신자진띠들은 신년가야 사오미 때에 조정하고 뭔가 앞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재배열하고 이러면서 신년은 가야 신은 신이 제대로 들어오고 자는 신자합하고 진은 진하고 합이 연결돼 가지고 이거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중에 임수 있고 나머지 들어가면 금에서 수로 가니까 식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무토일관들이 어때요? 관인에 대한 문제, 인호술은 관인에 대한 문제, 신자진은 식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조정하거나 뭔가 이럴 일들이 생기는데 병오년이 사오미 중에 왕지고 중간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방점을 찍는 그러한 시기가 병오년이 되겠다. 그러니까 병오년이 천간지지로 다 이렇게 화의 기운이니까 그냥 의뢰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2, 3년을 보고 앞을 보고
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신자진 일지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병호라고 하는 에너지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신자진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말리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증발시키고 소모시키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중 본다라고 하면 신자진은 인호수라고 특히 병호하고는 조합이나 조절력, 조화력을 가질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인호술 일지들은 대부분 절반 넘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수양하고 마음 닫고 공부하고 학문 연마하고 이런 쪽으로 쓰면은 지장 없겠다. 근데 밖에 나가서 막 활발하게 펼치고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뭘 걸치고 하려고 하면 도식작용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호술 일지들은 건강 조심 조금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무토일강 마치겠습니다.